아버님이 홈스쿨링과 이제 영어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일 뿐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의대까지도 가능하다. 노하우를 알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아직 의대에 가진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홈스쿨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연구를 했고 홈스쿨링으로 네, 의대를 갈 수 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인데 일단 첫 번째는 나이가 어려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나이가 어릴 때 홈스쿨링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가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가능하면 2008년생보다 더 어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16살 미만으로 네, 시작을 하면 그래.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의대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이 예를 들어 1%다. 그러면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네네. 재수 나이가 아닌 상태에서 의대를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나이가 어리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8년생 이하면 너무 좋다. 그게 일단 1등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아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영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16살 미만. 왜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리 네, 기회나 어떤 그렇죠. 시간이 많이 유리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왜 의대를 가려는데 영어냐? 내가 알기로는 수학이 결정하고. 그래서 지금 다들 수학 때문에 난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학 때문에 뭐 하루에 난리예요, 4시간씩 수학이. 학원 네. 보낸다. 내가 내신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로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수능을 그렇죠. 포기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애를 검정고시를 빠르게 네. 즉 만 12세 6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중1 나이가 됐을 때 고등학교를 보내겠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돼요. 뭐냐? 대학을 빨리 보내려고 그랬던 거죠. 일찍 끝내고 대학교를 먼저 네, 들어가는 빨리 거죠. 다른 애들이 막 중고등학교 내신 막 그렇죠.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딱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를 그렇게 빨리 맞춰놓고 매년 수능 보라는 거지. 그것도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아이가. 천재거나 아직 너무 심하게 똑똑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그게 되죠. 그 방법을 권하는 건 아닌데 그 방법도 옵션이에요. 많이 생각 안 하시지만 편입이란 게 있어요. 의대를 1학년으로 가나 편입으로 가나 3학년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별로 없죠. 있을 수도 있지만 의대가 중요하지. 내가 편입으로 해서 들어갔든 아니면은 1학년으로 해서 들어갔든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솔직히 어느 의대 나오셨나요? 물어보는 사람들 일단 적고요. 연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혹시 편입으로 나오셨나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대를 갔다라면 그런 차이는 별로 없다고요. 내가 의대를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뭐로 해서 들어갔는지까지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요. 솔직히 의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도 포기하고 의대를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는 편입으로는 그렇게는 못 가겠어. 그러면 차별이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안 좋아서 의대 그렇게는 안 갈래.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그 걱정은 일단 없어도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드는 걱정은 의대에서 3천 몇백 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편입은 50에서 100명을 뽑는 거야. 50에서 100명. 3천 명도 못 들어가는데 50에서 100명을 하라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편입은 완전히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고 영어가 잘 되는 학생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죠. 편입을 한 번이라도 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원광대 의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원광대 의대는 보통 항상 편입을 뽑는 학교고 이제 편입이란 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편입을 뽑는데 보통 6명 이상을 뽑아요. 1년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60대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명을 뽑는다 그러면 360명이 온 거예요. 봐라. 360명이 왔는데 지금 354명이 떨어지는데 그럼 6명에 들어갈 확률이 높냐? 354명에 들어갈 확률이 높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쪽으로 들어갈 것 그죠? 맞아요. 맞는데 1차.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1차가요. 공인 영어 성적이에요. 그걸로 해서 20배수로 뽑아버려요. 그러면 6명이다 그러면 120명이 이렇게 그걸로 통과를 하는 거고 나머지 24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는 토익을 990을 맞았기 때문에 1차는 합격이에요. 원광대 의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성적도 없고요. 3학년이면 돼요. 전문대도 좋고 학점은행대도 좋고 독학사도 좋고 그다음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다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맞춰놓은 사람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들어가요. 어느 학교냐는지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도 없어요. 대학교 때 무슨 활동을 했다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오로지 1차는 토익 성적으로 돼 있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쟁률이 60대를 넘어가지만 그게 1차예요. 1차가 공인 영어 공인 영어 성적이에요. 100%.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몇 번 1차를 합격시킨 애들은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 나머지 20배수를 놓고 120명을 놓고 역시 좁은 문이죠. 네. 120명에 114명은 떨어지니까. 그럼 시험을 뭐를 보느냐? 화학하고 생물 시험을 봐요. 화학하고 생물 두 개밖에 안 봐요. 객관식으로. 아, 네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우리 애는 이제 아직은 화학생물 준비가 안 됐다. 예를 들어 이미 토익을 봤다라면요. 이렇게 2년을 가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영어 때문에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맞아요. 써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990점을 찍어야 되니까 985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몇 번을 더 보고 막 이러고 저희는 이미 맞아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영어 할 시간에 그때 화학생물을 더 하면 돼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미 졸업한 학생도 많이 있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2학년 이상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또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많아요. 근데 좋은 학교를 다닐 때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성적이 들어가진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원광대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죠. 치기 때문에 네.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광대는 대학교 성적은 안 들어가지만 다른 데를 대비해서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익 990을 맞기 위해서 또 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화학생물 공부를 해요. 저희 애는 화학하고 생물만 공부할 수 있게 돼. 남보다 뒤처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따라갈 시간이 좀 충분하고 저희 애는 나이가 어립니다. 오래 떨어졌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오래 붙어버리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요. 아, 얘를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는 너무 건가? 어린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붙어버리니까. 물론 그런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이미 내가 시험을 봐봐가지고 그 추세도 알고 있고 그 분위기도 알고 있고 시험을 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또 떨어졌어. 재수, 삼수가 아니에요.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여전히 17살이나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시기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2살, 23살까지 하더라도 재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1학년이 아니잖아요. 3학년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도 사실은 의대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까지 생각해야 돼요. 어. 현실적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네네네. 물론 그러면서도 의대 꿈을 버리지 않고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100%의 꿈은 아니겠지만 80%의 꿈이라도 이루고 있는 거. 의대를 무조건 가야겠다라면 계속 도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토익을 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고 토익을 통해서 편입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과가 아니라 의대, 의치한수까지, 네, 그렇죠. 약대까지. 토익 점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뭐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원광대 의대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냐? 다수의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가 이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원광대 대학교 성적이 안 들어갔는데 대학교 성적,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점수 이걸로 결정이 나버리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제 지방 국립대가 많은데 이 수의대 같은 경우 보시면 학생도 많이 뽑아요. 편입으로 해서 편입이에요. 많이 뽑는데 1차가 3배수밖에 안 돼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그러면 30명으로 줄어들어가요. 그럼 내가 그 30명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게 공인 영어 점수 더하기 대학교 성적이에요. 그래서 공인 영어는 토익 990점에 1차 통과예요. 네. 그 다음에 대학교 성적이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 생각을 안 하고 대학을 다녔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애들이 나이도 많고 오히려 좋은 대학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 학생은 정말로 뛰어난 학생인데 그런 학생은 뭐 하느냐? 수능을 다시 봐요. 그런 류의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편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입을 하는 학생들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생각하고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 4.5 만점에다가 한 4.4를 맞아놨어. 이미 그거 생각하고 대학을 간 거였어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1차를 통과한 거죠. 확률로 치면 3번을 치면 1번은 붙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삼수를 하더라도 나이는 18살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오히려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대학원 가서 박사하고 교수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인하대라든가 아주대라든가 수학이 들어가 있고 고려대 의대 같은 경우도 편입을 할 때 수학을 봤었어요. 그런데 고려대 의대만 하더라도 올해부터 수학을 떨어뜨리고 화학하고 생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대라든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려대나 경희대를 바로 들어가긴 힘든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원광대 의대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죠. 의대를 못 갔을 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들어간다. 그런 방법이 또 있는 거야. 그게 상위권 대학이 꿈이었다면 거기서 끝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을 했다면 거기 가서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나는 의대는 아니고 연대 정도 가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돼요. 수능이 아니라
편입이라는 거죠.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신데, 그러면 둘째가 지금 토익 만점 맞았잖아요. 네. 둘째 행방이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처음에 아이를 말할 때 항상 의대를 말했죠. 의대를 처음부터 했어요. 그럼 아이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걸 할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의대를 말해놓은 건 그렇게 꿈을 잡아야지. 높게. 예를 들어, 의대는 너무 아니야. 선생님 하고 싶어. 그러면 사범대를 가거나 교대를 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영어 통역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마음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힘들어지거든. 의사를 목표로 했는데 간호사로 가는 건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를 목표로 했는데 의대로 가려면 좀 더 어려워요. 아직은 어릴 때 자기가 꿈이 뭔지 모르고 뭐가 되고 싶은 건지 모르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네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걸 할 때도 굉장히 쉬운데, 아니면 지금 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뭐 애매하게 이렇게 뭘 하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장 높은 걸 잡자. 그리고 나중에 바꿔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해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켜서 두 가지를 맞춰놨어요. 토익을 맞춰놨지만 대학교 2학년을 맞춰놨습니다. 16살째 지금 예, 그래서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을 맞춰놔서 성적을 최상위로 유지를 좀 시켰죠. 그걸 맞춰놓은 상태예요. 맞춰놓은 상태라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의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를 치는데, 이 편입이라는 건 횟수 제한이 없어요. 해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수시 6개, 정시 3개 이런 식의 제한은 없어요. 시험 날짜만 겹치잖아요. 그러면 의대도 여기도 또 여기도 막 이런 모든 걸 다 써야죠. 가능한 모든 걸 다 써야죠. 시험 날짜만 겹치지 않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없는 학과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학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는 하지만 화학하고 생물은 해보기 나름이죠.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모조리 다 씁니다. 확률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안 될 때에 비해서 연세대나 고려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쓰게 되는데, 연세대나 고려대는 이제 편입시험을 볼 때 논술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힘들어요. 근데 이과 중에서 생물학이나 화학 관련된 과들 잘 되게 많이 빠져나가요, 애들이. 이제 편입이란 건 누가 빠져야 들어가는 건데, 의대에 가고 싶거나 약대에 가고 싶거나 수의대나 나간 애들이 되면서 이 편입 정원이 되게 많은데, 그런 학과에서 논술이 아니라 생물이나 화학시험을 보는 거예요. 생물학과 관련된 과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고요. 영어가 잘 되는 학생이라면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TO가 많이 나는데, 첫 번째로 영어 글쓰기로 3배수를 뽑습니다. 예, 영어 논술이에요. 우리 아이가 토플 쓰기가 29점이 넘어간 최상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데를 써보는 거고, 그런데 아직은 의대 갈 정도가 아니다라면 연대나 고대 화학이나 생물학과, 시스템 생물학과 같은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과로 지원할 땐 수학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문과로 지원해서, 그러면 영어 시험만 보거든요. 이런 공인 영어가 아니에요. 자체 영어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만든 자체, 영어 시험을 그렇죠. 봐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걸 갖다 통과하면 되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국제학과라든가 영문과 아니면 경영학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과 괜찮은데, 그런데 주의할 거는 그게 마지막 목적이나 아니면 그게 이제 꿈이었다라면 거기서 끝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의대의 꿈을 여전히 가질 거다라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국제학과라든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